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바람이 슬슬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할 최적의 시간이라고 점순이는 생각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동물 중에 여우처럼 사람을 비유할 때 자주 등장하는 동물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역시 자주 등장하는 호랑이와 달리 여우는 그리 좋지 않은 뜻으로 사용될 때가 많죠. 대체 왜? 알고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귀엽고 다정한 아이들인데. 사람에게 위협이 될 만한 크기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과 함께 자라면 걔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애교가 넘치는 애들이에요. 이 귀여운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어떤 종류의 여우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슬쩍 한번 알아봐요. 우리 지구에는 여우라는 이름을 쓰는 아이들이 24종이 있어요. 멸종된 한 종까지 포함하면 총 25종, 47마종의 여우가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모두 여우 속에 속한 건 아니랍니다. 개 속의 한 종, 개잡이 여우 속의 한 종, 남미 여우 속의 6종, 큰 귀여우 속의 한 종, 회색 여우 속의 3종, 여우 속의 12종, 그리고 지금은 멸종한 포클랜드 늑대 속의 한 종, 이렇게 모두 25종이에요. 아종까지 모두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테니까 앞에서 말한 25종의 여우만 순서대로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개 속에 속한 유일한 여우인 시미엔 여우예요. 오로지 에티오피아에서만 살고 있고 그것도 고원에 띄엄띄엄 흩어져서 살고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멸종 위험이 높은 객과 동물이죠. 생존해 있는 개체는 겨우 약 360에서 440마리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보호가 아주 시급한데 에티오피아가 이런데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정도로 막장 상태라 안타까울 뿐이에요. 다음 역시 유일하게 개잡이여우 속에 속한 개잡이여우입니다. 이 친구는 남미 중부지방의 숲에서 살고 있어서 숲여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크기는 여우 중에서 크지도 작지도 않은 탁 중간 정도이고 이름 그대로 개를 잡아먹고 살죠? 그렇지만 개만을 먹는 건 아니고 과일이나 거북이, 심지어 먹을 게 없을 땐 사체도 먹는 잡식성입니다. 이번엔 남미여우 속에 속한 여섯 친구들을 만나봐요. 회백색여우라는 친구예요. 얘는 특이하게 곤충과 같은 무척추 동물을 주식으로 하죠. 브라질 내륙에서만 발견되는 작은 여우입니다. 이 친구는 다윈여우라는 아이인데 칠레 본토에 아주 협소한 지역과 칠로의 섬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 중입니다. 칠레 본토에 227마리, 칠로의 섬에 412마리가 생존해 있는 게 전부죠.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외지인으로서는 찰스 다윈이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다음은 팜파스 여우라는 아이예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등의 팜파스에서 살고 있는 이 친구는 지역 특성상 농경지나 목초지 부근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서식지 파괴가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어서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모피를 얻기 위한 사냥 때문에도 많은 수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멋진 털 색깔의 이 친구는 남미 회색여우예요.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되는 아이죠. 못 먹는 것이 없는 잡식성인데 가끔 가축을 사냥해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도시에 나타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친구 역시 모피 때문에 적지 않은 수가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남미여우 속 최고의 귀요미 페루 사막여우예요. 에콰도르와 페루의 해안가 아즈카 사막에 살고 있는데 에콰도르 쪽의 서식지 파괴가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어 위협을 받고 있죠. 벌레와 마른 식물을 주로 먹는 이 친구는 남미여우 속에서 가장 작은 아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흠체가 당당한 이 친구는 안데스 여우예요. 남미에 사는 객과 동물 중 갈기늑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동물이죠. 콜롬비아부터 칠레 남쪽 끝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사는데 안데스 산맥의 서쪽에 대부분이 몰려 있어요. 설치류와 산토끼를 주식으로 하지만 가끔 가축을 사냥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이번에는 큰 귀여우 속에 속한 유일한 친구 큰 귀여우를 만나봐요. 귀가 박쥐의 그것과 비슷하게 생겨서 박쥐 귀여우라고도 불리는 이 아이는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저 큰 귀는 체온 조절을 쉽게 하기 위한 진화의 결과물이에요. 언뜻 보면 하이에나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친구 역시 모피 때문에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합니다. 회색여우 속에 속해 있는 새 친구들을 만나봐요. 캐나다 남부에서부터 남미 북부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발견되는 회색여우는 나무를 탈 수 있어서 나무여우라 불리기도 합니다. 야행성인 이 친구들은 일부 일처제를 고수하는 동물의 세계에선 보기 드문 아이들이에요. 다음은 회색여우의 가장 가까운 친척 섬회색여우예요. 캘리포니아의 채널제도의 8개 섬 중 6개 섬에서만 발견되는 친구들이죠. 회색여우에서 파생된 이 아이들은 섬의 소화 현상으로 크기가 무척 작아요. 다 커도 집고양이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고립된 지역에서 살다 보니 대륙의 객과 동물들의 기생충과 질병에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개가 옮기는 질병에는 더더욱 약하죠.
이 친구들 역시 친척인 회색여우들처럼 나무를 참 잘 탄답니다. 마지막 회색여우 속의 여우는 코즈멜 여우인데 이 친구는 2001년에 새롭게 발견된 여우입니다. 섬회색여우와 같이 회색여우에서 갈라져 나온 이 친구는 멕시코의 코즈멜 섬에서만 살고 있어요. 크기는 회색여우의 4분의 3 정도입니다. 아직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연구되어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겐 생소한 아이들입니다. 언제 회색여우에서 갈라져 나왔는지도 확실치가 않아요.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여우들, 여우 속의 12여우들을 만나보죠. 첫 번째로 계절에 따라 털 색깔을 바꾸는 유일한 객과 동물 북극여우예요. 이름 그대로 북극에서만 살고 있는 이 친구는 레밍이나 설치류를 잡아먹고 사는데 자연에서는 그리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평균 4년 정도를 살죠. 그리고 북극 늑대는 이 친구들의 최대 천적입니다. 잡아먹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경쟁자 제거 차원에서 보는 족족 북극여우를 죽이니까요. 다음은 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서식하는 벵골여우예요. 아주 넓은 지역에 분포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도 절대 자주 목격되지는 않죠. 원래는 인도에서 가장 흔한 여우였어요. 하지만 만악의 근원 영국인들의 악취미 여우 사냥과 일부 지역에서 약재로 쓰이는 고기를 위한 사냥으로 그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원래 인도가 동물들에게 살기 힘든 땅이긴 해요. 자연의 강자들도 많지만 빈 곳 없이 사람이 빽빽이 들어차서 서식지가 점점 줄어드니까요. 이 친구는 아프간 여우라는 아이예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이라크 아라비아 반도, 이스라엘에서도 발견되는 넓은 서식지를 가진 여우입니다. 일부 일처제 생활을 하는 이 아이들은 여우들 중에서 가장 초식을 즐겨하는 아이들이기도 해요. 다른 여우들이 가축을 습격하는 데 비해 이 친구들은 농작물에 입을 대는 묘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먹이에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물을 마시지 않는답니다. 이 작은 친구들을 케이프 여우라는 아이들인데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여우이며 그 동네의 가장 작은 객과 동물이에요. 이 친구들은 남아프리카의 사막 지역을 제외한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데 생존 위협도 안 받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럼 됐지 뭐. 다음은 북아시아의 스텝 지역에서 사는 코사키여우입니다. 날카로운 눈빛을 한 이 친구는 모피 때문에 엄청난 수가 사냥을 당했죠. 한 시장에서만 만장의 모피가 팔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서식지의 무분별한 파괴 때문에 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번엔 한때 한창 인터넷 밈을 주름잡던 티베트 모래여우예요. 우는 토끼를 주식으로 삼는 이 친구는 속세에 큰 관심 없어 보이는 얼굴로 유명하죠. 하지만 새끼 때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귀엽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얘네들도 살짝 엄마 얼굴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번엔 키티여우예요. 미국 서부와 멕시코 북부에 사는 이 친구들은 다른 동물도 잡아먹긴 하지만 특이하게도 선인장을 자주 먹습니다. 사냥감을 바꾸는 일은 있어도 선인장을 끊는 일은 없다고 하네요. 얘네들도 생존에 대한 위협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이번에는 검은 꼬리 모래여우와 흰 꼬리 모래여우를 같이 보실게요. 아프리카의 사일지대에 살고 있는 검은 꼬리 모래여우와 그 바로 윗동네 사하라 지역에 살고 있는 흰 꼬리 모래여우는 생각과는 달리 그리 가까운 친척은 아니에요. 검은 꼬리 모래여우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케이프 여우이고 흰 꼬리 모래여우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붉은 여우랍니다. 그냥 이름이 비슷해서 한데 묶어봤어요. 두 친구 모두 귀엽게 생겼고 잘 살고 있어요. 사실 얘네들 특징이 별로 없긴 해요. 다음은 북미에서 가장 작은 여우인 스위프트 여우예요. 미국 중서부 내륙지방에서만 발견되는 이 친구와 히트 여우가 같은 종이냐 아니냐가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어요.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DNA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각각 독립된 종이란 게 밝혀졌죠. 이 친구는 모두가 좋아하는 탑스타 여우, 사막여우예요. 정확한 명칭은 페네겨우이고 사하라 사막지대에 서식하고 있죠. 동네가 동네다 보니 얘네들은 식수원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물을 마시지 않죠. 인기가 많다 보니 요샌 개인이 키우기도 하고 동물원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라네요. 그래서 새끼들의 사망률도 사육 상태에서는 높아지는 것이라고 해요. 모든 동물은 조상대대로 살던 곳에 살아야 해요. 마지막 여우 속의 친구는 바로 붉은 여우예요. 우리 민족의 여우, 설화와 전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불여우가 바로 붉은 여우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친구는 북미부터 유럽,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서 우리만의 여우는 아니지만 뭐 어때요? 다 자기 거라 우기는 것들이 우리나라를 양쪽으로 에워싸고 있는데 이 친구는 다른 여우들과는 다르게 매우 사회성이 강해요. 가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집단을 형성해서 살아가죠. 하지만 얘는 고양이와 닮은 점도 많습니다. 새로 동공을 가지고 있으며 고양이와 같이 발톱을 숨길 수 있죠. 여하간 다음에 날 잡아서 이 친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멸종된 포클랜드 늑대 속에 속하는 포클랜드 여우예요. 남미의 포클랜드 섬에만 살았던 이 친구는
1876년 섬을 침략한 만악의 근원, 영국인들에 의해 멸종당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했던 게 얘가 포클랜드 섬에 사는 유일한 육상 포유류였답니다. 박쥐나 쥐도 없었고 이 친구는 새의 알이나 펭귄, 바다 표범을 잡아먹고 살았다고 하네요. 연구 결과에 이 친구는 원주민이 이주할 때 데려온 아이도 아니고 잠깐 육로로 섬과 대륙이 연결되었던 7만 년 전에 걸어서 제 발로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다른 애들은 안 오고 이 아이만 왔는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답니다. 지금까지 깜찍하기 이를 데 없는 귀염둥이 여우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야기해봤어요. 사실 저 아이들 중 시미인 여우와 포클랜드 여우는 에티오피아 늑대와 포클랜드 늑대라고도 불리는 좀 모호한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뭐 어때요? 예쁘잖아요. 여우가 무척 귀여운 점순이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